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 필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언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영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자세히 한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한국어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한국에 올 때마다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그러한 상황을 겪게 된 이유가 우선은 제가 작년까지 호주나 뉴질랜드 살 때 이제 영어에 노출된 시간이 많았어요. 이제 하루 24시간 중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거의 영어로서만 이제 하루를 시작해서 하루를 끝냈었는데,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고 작년 말부터는 그래도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이제 한국어를 조금 사용하는 빈도수가 높아졌는데요. 이제 그렇게 영어만 사용하다 보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한국어가 막혀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저의 한국어는 어버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상적인 언어는 괜찮다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갑자기 한국어가 안 나와요. 어떤 때는 그 한국어 단어 자체가 생각이 안 나고 또 어떤 때는 한국어가 이 머릿속에 있는데 입 밖으로 안 나옵니다. 이 상황을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해외에 나가서 막상 그 영어 단어를 사용하려고 했을 때 머리에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들을 종종이 아니라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통신사에 갔는데 통신사에 가서 이제 유심칩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영어로 모든 걸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심카드를 산다든가 아니면 개통을 한다든가 모든 것을 영어로서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 대리점에 딱 들어갔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유심칩이라는 단어도 생각이 안 나고 개통도 생각이 안 나고 뭐 선불제, 후불제, 그 다음에 요금제 뭐 이런 언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순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제가 시작한 언어가 그러니까 그게 뭐죠?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가 생각이 안 나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한 5분간을 그 자리에 서 있어서 간신히 폰을 개통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체국에 가서도 항상 영어로 대화하던 것을 이제 한국어를 하려다 보니까 또 멘붕이 와서 한국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포라든가 우편이라든가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에이 과장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과장은 1도 안 보태고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LG 대리점을 갔는데 또 컴퓨터 사양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저를 봤을 때 참 어리버리하다 생각을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양을 막 얘기를 듣다가 이제 워런티, 보증기간이 어떻게 되냐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보증기간이 한국어로는 AS잖아요. 근데 AS라는 단어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호주에서는 워런티라고 하는데 이게 글로벌 워런티가 되냐. 근데 워런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워런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AS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생각이 떠올라서 이제 글로벌 AS가 되냐, 이제 호주에서도 AS를 받을 수 있냐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답변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또 길거리를 가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길을 물어보신 거예요. 저도 길을 잘 모르는데, 근데 길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제가 또 갑자기 순간 당황하다 보니까 언어가 막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분이 괜찮다고 됐다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상황 속에서 한국어랑 영어가 짬뽕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좀 밥맛이다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부분도 한국에 더 거주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점점 없어지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뭐 공항에서나 은행에서나 서점을 갔을 때나 항상 영어로 사용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갑자기 한국어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순간 당황을 해서 한국어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는 영어를 쓰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고 또 일상적인 언어는 한국어가 더 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쓰는 게 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유튜버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국어가 많이 괜찮아졌다 생각을 하거든요. 제 초기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눌한 단어라든가 이제 언어 선택이 많았어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영상을 찍다가 한국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영어 단어로서 이제 한국어 단어를 찾아서 영상을 다시 찍고 하기도 했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끔 단어 선택에 오류가 있다든가 이제 문장 자체에 조금 이제 안 맞는 언어적인 선택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유튜브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올해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그래도 한국어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저만 겪고 있는 건 아니죠? 해외 오래 사시다가 한국에 한 번씩 방문을 했을 때 한 번씩은 다 겪고 있는 그런 일들 아닌가요? 그리고 언어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한국에 와서 제 나이 또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한국어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사용하지 않으면 태보되는 거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 뉴스를 많이 보게 되고 독서를 통해서 이제 언어량이 더욱더 풍부해지는데, 이제 해외에 살다 보니까 한국어는 태보되고 영어는 어느 순간 정체되고 영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 나이 또래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제 한국어 실력이 조금은 이제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이 유튜브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한국어가 더욱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더 발전을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러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간단하게나마 제가 한국에 와서 어버버 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었고 흥미로웠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